그림 같은 단선 개통도를 보고 다음 강문에 답하라. 전원 체계 용량이 50메가입니다. 500메가. 이때 여기 이제 GBT 전격인데 이게 지금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이거 중성점 접지에서 저항 접지 방식이죠. 저항 접지 방식. 중성점 접지 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 비접지인데 이건 저항 접지입니다. 9.5ohm짜리 저저항 접지 방식이죠. 근데 이게 CB2를 하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서 CB1이 있고 CB2가 있는데 CB1은 말이죠. CB1은 지금 여기서 CB2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냐면 용량이 3메가에 6%죠, 6%. 3메가 6%짜리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 용량을 계산할 수가 없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요걸 하는데 요걸 3메가 집어넣고 요걸 6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는 안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전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요걸 감안해서 요걸 이쪽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해 주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단락 용량이 500메가니까 이건 이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서 저는 잘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 용량이고 이게 단락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PS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인데 기준 용량이 3이고 단락 용량이 5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냐?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느냐? 임피던스가 PS분의 PN 곱하기 100이 돼서 이게 얼마냐면 3분의 이제 500분의 3이 돼서 500분의 300이죠. 300이 되니까 0.6이 되는 거죠. 요것이 500이고 요것이 3이니까 300이 돼서 0.6이 되는 거니까 여기 0.6과 6을 더해서 이게 얼마냐면 6 플러스 0.6분의 100의 기준 용량 3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냐면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환산해서 계산해서 얼마냐면 45.45 되죠. 45 메가볼트.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 계산할 수 없고 전원부터 와야 된다. 전원부터 와야 된다. 중성점 접지 저항기죠. 저항 접지 방식이니까. 저저항 접지 방식. 중성점 접지 방식. 그죠? 중성점 접지입니다. 접지. 기기 명칭이니까 중성점 접지 저항기죠. 이상전압 방지죠. 전이상승 억제하는 거죠. 우리가 중성 저항 접지 방식 썼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9.5ohm이고 전격이 200A 30초 안에 그죠? 허용하는 거죠. 104번은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면 발전 용량이니까. 예비 전원 중에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예비용이죠. 예비 전원이죠. 예비 전원. 용량이 되냐? 용량이 언제나 전압 강화분의 1-1의 리액턴스죠. 에다가 시동 용량입니다. 리액턴스를 하고 시동 용량이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운전 용량이 얼마냐 해서 전압 강화가 좀 얼마냐면 전압 강화 20%니까 0.2분의 1, 5-1하고 4 곱하기 리액턴스가 25%니까 이건 비긴 거죠. 4와 25%는 0.25니까죠. 25%니까 25가 되죠. 25, 0.25. 0.25니까 1 되고 기동 용량이 1000이니까 답은 1000입니다. 전압 강화, 리액턴스, 기동 용량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문제가 105번 자가용 전기 설비 중요 검사. 자가용 전기 설비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거의 기준이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요 검사 항목 뭐가 있냐? 접지저항 측정, 절연 저항 측정이죠. 절연 저항 시험 측정, 접지 저항 시험 측정이죠. 측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계전기 설치 상태 및 동작 상태죠. 동작 상태에 관한 시험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발전기 용량 계산하라. 발전기 용량 어떻게 되냐? P는 어떻게 되냐? 발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냐? 지금 전압 강하 0.25니까 0.25분의 전압 강하분의 1 마이너스 1에 리액턴스가 0.3, 그 다음에 기동 용량 1500 계산하죠? 그래서 얼마냐면 1500 기동 용량 1500 계산하면 얼마냐면 1350kVA. 답은 1350이죠? 기동 용량보다 좀 작죠? 계산하는 거죠. 요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106번입니다. 네. 기다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빨리. 주어진 표는 어떤 부하 데이터의 예입니다. 이 부하에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발전기 용량인데 문제가 뭐냐면 전부하 정상운전. 자, 정상운전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전동기 기동 용량에 주어진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순시 최대 부하에 의한 용량을 하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방법이. 정상운전은 그 위에 중에서 전부하 특성의 입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상운전. 전부하 특성, 기동 특성이 아니고 전부하 특성으로 해서 입력이 얼마냐면 10, 61.1, 17.2, 10.5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걸 더해서 전체 부하를 더해서 지금 조명과 스프링클러, 소화전 펌프, 양수 펌프 대기를 다 더해서 딱 해서 나누기 역률이 0.8이니까 표준 역률 0.8이니까 역률 0.8로 나눈 거죠. 나눠서 계산하면 얼마냐면 121.25 kVA 이렇게 할 수 있죠. 정상운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부하를 지금 조명이나 스프링클러는 늘 들어와 있는 거지만 소화전 펌프나 양수 펌프는 불나야지 되는 거죠. 불나야지.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동 용량이죠. 기동 용량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건 오른쪽 기동 특성에 가서 제일 큰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1, 2, 3, 3이니까 큰 거 기준으로 합니다. 다 합치는 게 아니고 142.2 이것만 가져가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냐면 P가 얼마냐? 전압 강하가 얼마냐면 0.25니까 전압 강하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400이니까 3되고 리액턴스가 20%죠. 0.2 하고 곱하기 기동이 142.2죠.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이 용량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 85.32죠. 킬로볼트암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용량 기준하는데 보통 그 다음에 순시 최대 부하에 대해서 순시 최대 부하는 만약에 조명과 스프링클러가 계속 있고 소화전 펌프와 양수 펌프가 나중에 걸리지만 동시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동시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그 계산식에 대해서는 용량이 10하고 61.1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기동 특성에서 봤을 때 소화전 펌프나 양수 펌프는 입력이 아니고 기동 용량이 커서 순시 최대이기 때문에 기동 용량이 커서 기동 용량이 42 플러스 63이 돼서 역률이 0.4니까 0.4로 됐을 때 역률 피상전량이니까 역률 곱해야 되는 거죠. 계산한 거에 나누기 거기 뭐가 있죠? 과부하내량 있죠. 과부하내량. 그러니까 K 곱하기 있는데 K가 과부하내량입니다. 과부하내량 0.8에 대해서 과부하내량 1.2배까지 견딘다고 했을 때 그렇죠? 과부하내량이 있을 때 그렇게 돼서 그 과부하내량 1.2가 있다 보면 얼마냐? 117.81입니다. 81. 요만큼. 과부하내량이 있다고 봤을 때 원래 이 정도 하시는 거니까 용량이 3개가 있어서 3개를 구하는 걸 우리가 거기 식이 있으니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구하고 뜻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발전기를 병렬운전할 때 병렬운전은 어느 상태냐? 부하를 증설이죠. 증설. 발전기를 증설시키고 싶을 때 병렬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병렬운전은 내부에 순환되는 전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이 같아야 돼요. 위상.
위상에서 순환전류 생기니까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는 같아야 되고 회전수는 아닙니다. 주파수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108번에 이것도 역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죠. 예비전원으로 시작되는 고압 발전기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 가공에서 뭐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전압계, 전류계, 그렇죠? 전압계, 전류계,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과전류 차단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 방법을 설명하셔. 이것이 이제 시험지 잘 나올 수 있어요. 시설 기준 방법은 각 극에, 그죠? 각 극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있죠?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가 각 극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압계도, 전류계도 각 상해죠? 각 상, 전압계는 각 상의 전압을 읽죠? 각 상의 전압을 읽을 수 있도록, 전류계는 각 선의 전류를 읽을 수 있도록, 그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4개 들어가면 되죠. 각 극, 각 상, 각 선 들어가면 되죠.